일본의 국가부채 1343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3천조 가량이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의 빚입니다. 아니 도대체 일본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막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좀 적당히 하면서 나라 살림살이 챙기면 안 되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의 국가빚이라는 내용인데, 예. 일본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의 빚 역대급을 갱신했다 라는 게 사실은 매년 나오는 뉴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나오냐면은 항상 그때그때의 정권마다 그래도 나 때는 빚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뭡니까 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아껴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까고 보면은 항상 빚을 찍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게 요즘 있는 늘 일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뭐 말도 못하게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문제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끼리 흔히 말하는 좀 싸우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네. 정말 갈리네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박간의 영상, 두둥.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일본 국채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에 있는 MMT 있잖아요. 현대통화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일본은 중기축 통화니까 자국 내에서 뭐 빚 찍어서 하는 거니까 무한 동력이다.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 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일본 이러다가 나라 부도난다. 망한다. 옛날같이 엔화의 파워가 없다. 그지 덮어놓고 쓰다 보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를 항상 대립을 하는데 요즘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 빚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 왜? 역대급 엔저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팍팍해요. 그런데 나라 빚도 늘어나고 있네? 뭔가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의 빚이 지금 어느 정도고, 왜 일본은 매년 이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뭐 빚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한국도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국가부채 최대 1343조엔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1경 3천조 가량이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의 빚입니다. 빚이 1경 3천이에요.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 댓글이 7,200개가 달렸죠. 어머나 많다. 예,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로 화제의 뉴스거든요. 왜? 괜찮다, 안 괜찮다가 싸우는 거예요.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중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더 찍어라. 반대쪽. 말이 되냐. 요새 물가 오르는 거 봐라. 요즘 살기도 팍팍하고 그러는데 나라마저 이러면은 이건 뭐 국가적으로 정말 안 좋은 신호 아니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국가의 빚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이다. 일본 재무성이 하는 말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국가 부채를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일본 1억 넘는 인구로 있잖아요. 나누면은 1인당 대를 들어 빚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항상 그걸 내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빚이기 때문에 이건 니들이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뭐예요? 아니 국가가 진 빚인데 그걸 왜 내가 갚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싸우는 건데 어떻게든 세금으로 갚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일본 국가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을까? 재무성이 발표한 일본 재정에 관한 자료인데 국채의 잔액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올라가는 숫자가 그냥 있잖아요. 우상향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 국채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아베노믹스 때 하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경제신문 2016년 2월달 기사네요. 국채비가 3년 후에 10조엔이 증가할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재무성이 시상공표. 요새 아직까지 일본이 0.75%의 정책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왜? 엔저가 역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려야 된다. 이걸 정상화하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뭡니까? 이렇게 늘려온 빚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빚에 뭐예요?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국채를 찍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일본의 이 재무성이 항상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재무성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뭡니까? 바뀌는 정권에 따라 가지고 야 샷다 마우스 나는 돈 찍는다
하는 게 많이 있죠. 일본의 특징. 그래도 이런 국가의 빚이란 거는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막아두자 이런 말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예. 왜 그런 말이 안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이 다카이치 사나에 이 정권이 많이 좀 확장 재정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성립, 과거 최대 122.3조 엔. 일본이 매년 예산을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쓸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예산을 확장시키며 그럼 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빵꾸를 메우려면 국채를 찍어야 돼.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 흔히 말하는 빚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총리?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고 오는 게 있죠. 프라이머리 밸런스, 기초수지의 흑자화를 수년 단위로 확인한다. 단년도 목표 취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년 올해는 재정수지 적자예요, 재정수지 흑자예요를 판단을 하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살림살이를 할까라는 거를 뭐 국회라든지 있잖아요. 행정에서 모여가지고 빵꾸 난 거를 없애고 좀 잘해보자. 이걸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들고 온 게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못 쓴다. 당장에 지금이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앞으로 보는 좋은 투자라면은 지금 올해 엄청난 재정 적자가 오더라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매년 하는 것보다 수년 단위로 늘려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자. 당장에 일본은 뭐예요? 1992년도 이후로 매년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인 나라예요. 흔히 말하는 버블 붕괴 이후로 있잖아. 계속해서 뭡니까?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있잖아. 확장시켜가지고 아예 이제 덮어놓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공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일본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막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냐. 그냥 좀 적당히 하면서 나라 살림살이 챙기면 안 되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그래프로 한 방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예산 추이입니다. 1974년도부터 2024년까지 일본의 예산이거든요. 기타 뭐 공공사업 분야, 지방 교부세, 사회보장 비용 이 퍼센테이지 비율을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제가 74년도부터 요 최근까지 이 안에 있는 일본의 국가 예산 비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주목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빨간색. 지난 70년대에는 10% 비율밖에 안 됐던 이 사회보장 비용이 33.5%까지 올라갑니다. 3분의 1 이상이 사회보장 비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늘어나는 게 있죠. 보라색이 늘어나죠. 얘가 뭐예요? 국채 비용입니다. 사회보장 비용을 막으려고 돈을 국채를 찍다 보니까 그 국채를 갚을 비용도 필요하잖아. 그게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예산에서. 돈을 찍는 만큼 갚는 비용도 늘어나는 거. 예,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이식입니다. 이 뭡니까? 보라색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207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0%로 나간다. 일본은 지금도 저출산 고령화 뭐예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그 분들이 더 늘어난대잖아. 그분들이 앞으로 지출할 비용이 더 늘어난대잖아. 나이 드신 분이 병원도 많이 가실 거예요. 연금도 지출을 해야 돼요. 거기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뭐예요? 장수 국가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데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많이 간다는 거겠죠. 나라에 일하는 젊은 친구들보다 어르신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 사회보장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국채비 얘를 더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 일단 첫 번째, 현재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앞으로도 늘릴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건강보험료,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5% 빠져나가고 그리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니까 내 월급에서 연금이 9.15%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개호보험료, 내 월급에서 0.75%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도 거의 1% 가까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런 사회보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왜? 국가가 이 지출이 많잖아. 그럼 이걸 좀 줄이고 싶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니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니까 니들이 보험료 좀 더 내라. 좀 세금 같은 느낌이죠. 예,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기존의 일본의 고령자들은 의료보험료 비중이 원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병원 가더라도 90%는 국가가 세금 내주고 10%만 보험료를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 그래서 이제 바꿨어. 20%로. 어르신들 20%는 부담을 해주세요. 뭐 그래도 막 병원 갈 거야. 어르신들 현역 세대는 똑같이 의료보험은 30% 부담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확정 아니죠? 확정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죠. 왜냐면 이러면은 표가 떨어지잖아요. 어르신들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 중에 하나인데 밑밥을 오지게 까는 겁니다. 이런 밑밥을 깔기 위한 기사가 뭐예요? 오늘 들고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왜 국가 부채가 많아요? 어르신들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 여러분들의 RS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도 아니죠. 연금 사기죠. 지난 2004년 고이즈미 때 연금 개혁 때 들고 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35년생 분들은 돈 낸 것보다 8.3배를 가져갈 수 있어요. 1945년생 분들은 4.6배, 1955년생 분들은 3.2배, 1965년생은 2.7배, 1975년생들은 2.4배, 85년생 2.3, 95년생 2.3, 2005년생 2.3, 2004년 기준으로 젊은 친구들은 니들 어르신들보다는 많이 못 받아가지만 그래도 2배 이상은 받아갈 수 있어라고 정부가 약치려고 이때 이런 걸 냈습니다. 왜? 연금 보험료 올린다고.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이즈미가 지금까지 희대의 사기꾼, 연금 사기꾼으로 불린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머. 자, 요새 최신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자, 2013년에 태어난 아이는 연금 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0.65배. 본인이 낸 걸 못 받아요. 몇 살 때까지? 35살 때까지. 그 다음에 40대 1.18배, 45세 1.28배, 50세 1.38, 55세 1.48, 60세 1.161, 65세 1.8, 70세 2.08. 요런 식으로. 대신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받아갑니다. 2배, 3배, 4배. 그래도 2004년 때 말한 거랑 다르네? 그러니까 2004년 때 말하던 현역 세대들을 어르신들이 받아가는 거고, 어르신들 약파는 거고, 대신 이때 당시에 현역 세대들 2.3배 받을 수 있어요 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0.6, 1 못 받아가요. 박간영 호상이 2013년 기준으로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내가 낸 금액만큼, 표면 금액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왜? 물가. 지금 연금 받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현역 시절 때 일본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뭐예요? 물가가 안 오른 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뭐예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이제 받는 연금은 과거에 내가 낸 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네. 과거 낸 100만엔 지금 또 100만엔 받더라도 살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주로. 제가 왜 이런 말 할까? 일본은 연금이 물가 연동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 30살이 그래도 본전치기 할까 말까야 이거는 표면 금액상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2060년이 넘어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내가 낸 돈의 표면적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물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일본은 지금 현역 세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의 연금은 세금이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가 연동을 안 하고 일본의 연금 기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내년 연금 금액은 요 정도입니다라고 공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일본의 연금은 연금 기구 내에서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왜? 연금 기구는 여러분 돈을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현금화 못 해요. 대신 국가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또 받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내에서 이 연금 나가는 비율도 꽤 크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그런 국가 예산의 연금 보험 이거를 좀 줄이려면은 개개인의 연금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세대 부담도 늘어난다는 걸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요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가 있죠. 일본 따까지 사는 총리가 트위터 한번 쳤죠. 일본의 기름 가격은 유럽에 비해 반값입니다. 일본은 이 정도로 호르무즈 사태도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총리가 돈 찍어서 세금 써서 유류 보조금, 호르무즈 사태에도 일본은 보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름값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림살이가 좋다라고 총리가 SNS상에 어필을 하는 건데 말하지만 그 돈은 총리 돈이 아니에요. 총리 월급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 뭡니까 기름값 싸게 넣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뭡니까 세금 플러스 앞으로에 있을 미래 세대의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현재 일본은 기름값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찬반론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세금 바깥의 영상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엔저에 이은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부채를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가격이 그대로 똑같았는데 이제 점점 일본도 물가가 오르네. 근데 내가 받는 돈은 안 오르네. 살림살이가 팍팍하네. 그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근데 일본 나라가 늙어간다고 하네. 성장 동력이 없다고 하네. 그럼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럼 관광이라도 해야지. 관광 오는 외국인들 관광 공연해요. 물러나라. 그러면은 이민이라도 받아야지. 일본은 이민 안 받죠. 예, 아이고 꺼지세요. 너희 나라 돌아가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MMT. 일본은 선택받은 미국이랑 동일하게 선택받은 기축통화다. 그러니까 일본은 엔화를 마음대로 찍어서 국가부채를 일본은행이 사고 그걸 담보로 일본은행이 엔화를 발행을 해서 돈 뿌려서 무한 동력으로 하면 된다. 일본은 선택받은 나라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편하잖아. 그러면 고령화 신경 안 써도 되고 물가 상승이 되고 말고 돈 찍으면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연금이나 사회보장도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본에 돈 새는 구멍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오실 때마다 못 느끼십니까? 와 일본은 도로가 보도블록이 이쁘게 쫙 깔려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안 떨어져 있고 소도시를 여행하더라도 깨끗하네. 그거 다 일본 사람들 세금이에요. 일본 소도시에도 예를 들어 이런 다리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소도시인데도 와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네? 세금이에요. 그런 거 인구 없는 동네 없애고 이주 정책 해가지고 아파트 세워서 일본도 살게 해야 돼요. 일본은 전원주택 이쁘게 돼 있고 동네마다 전기, 가스 다 돼 있잖아요. 수도도 들어가 있고 인구가 500명 나는 동네에도 위성도 인터넷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버한 인프라 정책. 그런 식으로 눈먼 돈도 일본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뭡니까? 분기 때마다 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있죠. 지방 도로마다 깨끗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도 뭐 몇 년 전부터 일본은 앞으로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유지 어려워지니까 버려야 되는데요 라든지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죠. 그렇죠. 버릴 수 없어요. 돈 쓸 때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빚을 져라. 국가부채를 늘려놔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이게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저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 어르신들 부양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정도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20년. 딱 비슷하죠. 예전 고이즈미가 약 팔던 2004년에 냈던 연금표. 이게 아마 대응된 게 지금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이 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숫자가 됐습니다. 내가 내 연금, 원금도 못 받아? 이런 일본의 친구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사례, 일본의 국가부채가 왜 늘어났는지, 일본의 원인이 뭔지, 이 고령화라는, 그 다음에 각종 필요 없는 공공사업 같은 것부터 해서 일본의 이런 문제가 한국에 답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네요. 오늘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 내에서도 항상 저런 있잖아요. 국가 부채 얘기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상관없다. 써도 된다. 일본이랑 미국은. 근데 좀 현실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 빈곤층이랑 부유층이 나뉘고 있는 K자 성장이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난 괜찮아. 하지만 일본의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과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부채까지 돼서 저소득층에까지 더욱더 많은 세금 징수까지 복지가 아닌 세금 징수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어르신들을 부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늙으면은 뭐예요? 네 노후는 네가 챙겨야 되는 그런 게 현재 일본의 현역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여기에서 불만이 늘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금은 늘어나 월급은 늘지 않아 물가는 올라가 내 노후 보장은 안 돼 연금은 안 나와. 버틸 수 있습니까? 현재 일본의 30대, 40대, 50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국가도 좀 돈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러면 투자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들어가세요. 니케이 떡상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과거 유럽식 복지라고 하죠. 세금도 많이 떼가고 유럽만큼 있잖아. 아니 뭐 은퇴하고 나서도 여유로운 슬로우 라이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현재 일본은 북유럽만큼의 세금 부담률을 가지지만은 일반적인 유럽만큼의 복지는 없습니다. 이 일본입니다. 왜? 그 나라보다 더욱더 고령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방이 세세하게 분권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소도시 와서 느끼는 것처럼 야, 이 소도시 잘 되네. 길도 깨끗하네. 그런 걸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체급이 있어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점점 뭐 그걸 유지시키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그 돈을 벌어올 데가 없어. 그럼 빚을 져야지. 빚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일본의 국가 부채. 과연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일본 앞으로도 국채를 더 찍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